DAP와 DAC 앰프 조합을 사용하면 DAP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을까요? 좋으니까 그렇게 연결해 쓰지 않을까? 사실 DAP만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니아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니아 오브 매니아에 속하시는 분들은 DAP에다가 아날로그 앰프나 별도의 또 DAC 앰프를 또 묶어가지고 탑을 쌓아서 듣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사운드 퍼포먼스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DAP 단독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만큼 불편하지만 사운드적으로 좀 좋다는 걸 감수하고 쓰기 때문에 확실히 전자가 DAP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더 좋다고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어폰의 경우에는 사실 뭐 감도가 높은 거는 괜찮지만 감도가 낮은 경우에는 앰프까지 물리면 약간 이런 잡노이즈 같은 게 또 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두 감안하셔가지고 조합하셔 들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외장 DAC 앰프를 연결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DAC든 앰프든 DAP에도 있거든요, 내부에. 근데 추가로 하겠다라는 거는 더 좋은 거를 붙였다라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붙이면 좋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그러니까 DAC 앰프 중에 좀 저렴한 것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DAP 핵심 부품이 사실 이제 DAC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DAC 성능이 어지간해서는 더 뒤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DAC 앰프를 연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DAC 부분이 더 보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DAP가 앰프는 확실히 좀 약해요. 그래서 붙이는 앰프가 확실히 더 좋을 수는 있는데 DA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디지털 출력을 해가지고 뒤에 쪽에 DAC를 쓰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DAP에서 소리를 디지털로 뺄 수도 있고 아날로그로 뺄 수도 있잖아요. 아날로그로 빼면 DAP 쪽에 DAC를 쓰는 거고 디지털 출력을 하면 뒤에 있는 DAC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보고 더 나은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DAC, DAP를 연결하는 게 대체적으로 좋다. 특히 만약에 그 DAC 앰프가 거치형이라고 하면 거의 100%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DAP가 포터블이잖아요. 그래서 포터블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날고 기어도 어지간한 거치형한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치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붙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헤드폰 직결로 볼륨이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앰프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약간 그 초심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지 싶어요. 네. 어떠한 볼륨 수준이 소리 잘 들리는데 라고 해서 이거는 굳이 앰프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볼륨 값이랑 구동력이랑은 조금 다른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경험상은 어떤 볼륨이 난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안정감 있게 흔들림 없이 소리가 가늘지 않고 두텁게 나오는 이런 경지가 있어야 얘는 충분히 구동되고 있구나, 제 소리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앰프를 연결하지 않고서 듣는 거는 사실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앰프를 들려보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으면 얘는 앰프가 필요한 애구나. 근데 별 차이가 없으면 얘는 앰프를 안 써도 되겠네 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장 청음하시는 분들 보면은 살짝 아쉬운 게 헤드폰 들을 때 아이폰에다가 이제 그 10,000원짜리 꼬다리 흰색 그거 올려가지고 듣는 분들인데요. 헤드폰의 성능을 거의 뭐 절반도 퍼포먼스를 끌어내지 못하고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앰프룸에 가서 직접 그걸 매칭해서 들으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도 조그만 경차나 고급 세단이나 사실 뭐 도로에서 달릴 때 50km에서 뭐 100km 이렇게 달릴 때 겉에서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사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도 사실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고급차 타냐 그러는데 실제로 드라이빙 하거나 동승자 입장에서는 안정감, 피로도 이런 것들이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고급차를 타는 거거든요. 헤드폰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겉보기에는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는 잘 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밀도감 있고 스테이징도 잘 펼쳐지면서 정말 고급스럽게 들리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볼륨값 이 데시벨 정도 수준으로 제품을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LP보다 CD나 고음질 음원이 음질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까지 LP를 찾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감성의 영역이 아닐까. 지금 질문 내용 중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LP보다 CD가 음질이 훨씬 좋다고 알고 있다. 사실입니다. CD가 훨씬 더 음질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옛날 방식, 요새 또 진공관 앰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는 이어폰 중에 오픈형 이어폰들이 많잖아요. 오픈형 이어폰이 사실 소리가 좋기 어려운데 근데 자꾸 그런 게 나온 거 보면은 약간 옛날에 대한 향수
최근에 그 슬램덩크 네. 25년 된 만화가 지금 대박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옛날에 대한 향수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성능 이런 걸 다 떠나서 약간 그래서 약간 제가 떠오르는 거는 어머니나 할머니의 손맛? 이게 셰프가 만들어준 게 당연히 이제 비싸고 고급 음식이고 맛있고 이런데 자꾸 그리워지잖아요. 엄마가 옛날에 해줬던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구수한 소리, 정감 있는 소리, 그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LP가 선호받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P를 구매하시는 부류가 저는 크게 두 부류라고 생각하는데, LP만의 사운드 결, 그런 음색 그런 걸 좋아해서 찾는 약간 그 중장년층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20대에서 뭐 30대, 40대까지 찾는 LP를 찾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아티스트에 대한 약간 굿즈, 그리고 약간 최근 뭐 트렌디함에 대한 그런 로망, 그런 것들로 좀 구매를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집에 LP가 없는데 가끔 좋아하는 가수가 LP 딱 가끔 내놓거든요. 그러면은 듣지 못하는데 일단은 사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음원 파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이제 플레이어에서만 그 앨범 아트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소장하는 의미가 좀 적고, 그리고 C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만한데 LP 같은 경우는 요만하잖아요. 네. 그 뒤에 장식하거나 걸어놓기에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소장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CD조차도 이제 약간 플레이어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스트리밍으로 많이 이제 다 빠져나갔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음원이 살아있을 거냐, 갖고 있는 소장 제품이 살아있을 거냐, 그러면 저는 나중에 옛날에 대한 추억을 되살릴 겸 해가지고 CD나 LP를 좀 더 선호할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질문이 독특한데 대세가 파일이 됐는데 질문은 LP랑 CD네요. 평소에 오픈형 이어폰을 좋아하는데 오픈형 이어폰에 끼는 이어솜도 다양한 종류가 있나요? 저희가 오픈형 이어폰부터 사용하던 세대인데, 그때는 오픈형 이어솜이 차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그냥 뭐 500원에서 1000원 주고 여러 가지 뭉치로 사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서 썼던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뭐 여전히 그렇게 차별화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이어솜이랑 좀 두께감 있는 이어솜, 그리고 또 가운데 펀칭으로 뚫은 이어솜, 그렇게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막 실리콘 팁이나 폼 팁처럼 좀 세세하게 좀 분류하기는 좀 애매하고, 오픈형 이어솜은 한 그 막 방금 말한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O의 오픈형 이어폰 구매하면은 그렇게 세 종류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게 이제 베이직한 선택인 것 같고, 사운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해봤던 방법인데, 구멍을 아주 작게 뚫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게 싸잖아요. 네. 한 10쌍에 1000원 하나? 엄청 싸니까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해놓고 그 지름을 점점 이제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름을 한 5단계로 이제 해놓고 그걸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듣는 그런, 어차피 이어솜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데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름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나 이것도 테스트하는 것도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펀칭하는 게 힘들어가 저는 코털가위여가지고 그렇게 자른 게 나도 코털 가위를 썼었는데 추억 돋네요. 네. 질은 맞춰서 자르기 힘듭니다. 네. 일반 가위는 너무 커가지고 안 돼요. 세밀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코털 가위, 네, 넘어갑시다. 네. 이어폰 케이블에는 다양한 재질이 있던데 재질마다 어떤 소리 차이가 있나요?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케이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게 차이가 없다, 뭐 상술이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 뭐 케이블을 판매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다양한 케이블들을 많이 들어본 입장에서는 확실히 케이블마다 소리는 다 다르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재별로 대략적인 소리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동선, 은선, 금선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전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신호라는 게,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다는 게 전기 신호를 전달받아서 이제 듣는 거다 보니까 이 케이블 자체가 전도율이 높아야지 좋은 소리가, 그러니까 손실이 없이, 최대한 손실 없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전도율이 높은 소재로 케이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동선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 셋 중에. 그리고 전도율도 뭐 쓸만해요. 그래서 동선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 선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선은 기본이니까 좀 약간 생소리에 가깝고 좀 힘이 좀 있는, 정제가 안 돼가지고 좀 약간 야성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은선은 확실히 좀 정제되어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동이 좀 거친 느낌이 좀 있다 그러면 은은 조금 다듬어진 이런 느낌이 들고, 금속 중에서 가장 전도율이 높은 게 은이에요. 대부분 고급 케이블이라 그러면 은선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인데,
금은 셋 중에 제일 비싸죠. 일단 가격이 제일 비싼데 흥미로운 거는 금은 전도율이 낮아요. 이 두 동과 은에 비해서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음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질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걸 왜 쓰나요? 그냥 플라시보 효과로 금 썼으니까 더 비싸게 매기려고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분위기가 나요. 금을 쓰게 되면 뭔가 좀 꾸덕꾸덕한 느낌도 있고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도 있고 이게 말로 음질로 표현할 수 없는 요상한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금을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선재별로 음색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절대적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을 어떻게 구조로 해서 만들고 몇 가닥을 꼬아서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다 따라서 또 이제 금을 몇 프로 넣고 은을 몇 프로 넣고 이런 배합률에 따라서도 소리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이 선재별로 베이스는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선재별로 대역폭 강조로 보면은 동선은 이제 저음에서 중저음 부분, 은선은 이제 중음에서 고음 부분, 금은 좀 어느 대역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소리의 좀 여운, 뭐 이런 배음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선재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동에다가 이제 은도금을 하기도 하고 동에다가 금도금을 하기도 하고 은에다가 금도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재를 또 반반 꼬아내거나 또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오메트리라 그러는데 그런 튜닝에 대한 사운드를 연구하는 게 이제 그 브랜드의 이제 철학과 이제 사운드 이런 튜닝 방점 이런 거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동에서도 고음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은선에서도 저음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뻔하게 이런 선재 썼다고 중고음만 나오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좀 더 안 나오던 부분을 보완하는 게 또 이런 각 브랜드의 또 튜닝 스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리스너들마다 각자 좀 좋아하는 대역폭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음과 여운 그런 걸 좋아해서 보통 은선보다는 동이랑 이제 금 들어간 그런 선재를 많이 또 좀 좋아하고요. 공간감 넓은 거 이런 거 실키한 사운드 그런 걸 좋아하면은 은선이나 뭐 금도금 은선 이런 거를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내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선재 대비해서 전도율이 떨어져 가지고 물리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좀 좋은 선재는 아닌데 음악적인 해석으로 좀 넘어가 보면 저는 동선이나 은선 단위로 쓰는 것보다 금을 좀 살짝 버무려 주는 게 좀 더 음악적인 감상 측면에서 되게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게 있어가지고 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네.